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쇼핑 시즌 과연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주부터 다시 재정 절벽 이슈가 본격화됩니다. 이런 하나하나 요인들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3일의 전략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5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닷새 연속 순유입되었습니다. 11월 22일을 기준으로 470억 원이 순유입되면서 순유입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4위 키워드는 카지노주 강세입니다. 강원랜드의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지노주도 동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11월 백화점 매출 두 자릿수로 증가입니다. 11월 들어 22일까지 3대 백화점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증설 허가. 증설 준비는 다 갖추고 있었는데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강원랜드 당연히 오늘 10%대 급등하고 있고 내년 실적 호전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은 카지노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 의견이 여전히 제공이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강원랜드는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업 면적으로 보면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일단은 각종 테이블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 늘어난 거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카지노 쪽에서 부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면은 정말 자리를 메꾸기요, 자리를 임시도랑 자리를 맡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정도로요. 정말 24시간 잘 돌아가니까요. 그만큼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중기적으로 보면 GKL과 파라다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중국의 위안화 증가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예전에 중국 홍콩의 영화 이런 게 도박 관련 영화 많이 보셨지만 중국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어떤 갬블링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보면 평균 베팅 규모가 일본 사람 대비 2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그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들에 대한 꾸준한 실적의 상승 추세. 물론 이제 계속해서 서울의 관광 다른 쪽에서도 계속 카지노가 허가되고 인천에서도 계속 늘어나면 좀 나빠지는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현상 수준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라면 GKL과 파라다이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성의 우상향은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매수 의견 재확인 드릴 수 있겠네요. 대안적 투자 관점에서 카지노주를 얘기했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강원랜드도 오늘 재료로 인해서 고점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깊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 그만큼 기대가 살아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화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초에도 한번 11월 매출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1월 22일까지 3대 백화점 매출이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을 했다. 물론 기저효과도 좀 있을 것 같지만 겨울용품 자체가 좀 많이 팔리고 코트 같은 게 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매출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한쪽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른 추이 때문에 일시적인 반짝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최연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좀 생각보다는 좀 일찍 추위가 좀 다가오면서 겨울 의복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달에 지금 3대 백화점 모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월에도 물론 백화점 매출이 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매출폭이 크지 않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복 판매가 바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10월 백화점 매출을 견인했던 것은 의복 판매가 아닌 어떤 그 윤달로 인해서 결혼 수요가 10월로 미뤄진 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백화점 매출을 견인했었는데요. 11월 달에는 다행히 그 겨울 의류 등이 좀 판매가 많이 되면서 백화점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평균보다 그 예년 평균보다 섭씨 한 4도 정도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겨울 의류 또 하나 그 과거에는 좀 팔리지 않았던 여성 패딩 의류도 좀 많이 판매가 되면서 백화점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 매출 증대가 궁극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된 거냐라고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소비 심리가 강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날씨 기후로 인한 어떤 매출 증대 영향이 매출 증대가 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음 달에 행여 그 예상보다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면 다시 백화점의 어떤 매출의 증가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소비 심리가 상당히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연말에 물론 연말 쇼핑 시즌 또 윤달로 인한 결혼 수요가 12월 달에도 몰리겠지만 백화점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백화점 매출 11월 달에 늘어났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물론 시차는 있지만 소비 심리 관련된 지표들은 아직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가야 될,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 확산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일을 하루 땡겨서 지금 다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에는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사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 심리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반면에 이제 온라인 매출 좋다. 그래서 뭐 사이버 먼데이 결과가 결국 시장에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냉정하게 내용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그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랙 먼데이 자체, 죄송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로는요,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3.5%가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매출 자체는 금요일 날만 기준으로 보면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숫자는 나오기 전에였기 때문에요. 이 숫자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주가는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럼 목요일 날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합한 숫자로 보면 1%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4.1% 증가 예상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연말 쇼핑 시즌 전체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로 봐서는 약간 생각보다는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물론 목요일 날 많이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심리는 좋아지고 쇼핑은 많이 갔는데 실제로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이 열리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약간 실망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쪽은 많이 늘어났죠. 온라인 쪽은 22%나 늘어났기 때문에요. 매우 긍정적인데 규모 자체를 보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서는요. 큰 줄기를 돌리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샌드 영향 때문에요. 중서부보다는 동부 쪽에서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샌드 효과가 좀 악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남은 것은 이제 그 사이버 먼데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냉정히 보면 이게 사이버 먼데이란 말이 2005년도부터 나온 말입니다. 2005년에 그 사이버 관련된 온라인 쪽에서 있던 어떤 협회 이런 데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정확한 제가 기호는 모르겠는데 2005년부터 그 말을 썼고요. 올해도 지금 예상으로는 월요일 날이요. 20% 정도 늘어날 거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17에서 20% 정도 작년 월요일 대비 같은 날 대비 이번에 늘어날 거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이버 먼데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가정에서 집에 있는 것보다 막상 사무실에 가면 온라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쇼핑하기 편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전, 4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미국도 고속 인터넷이 거의 다 깔려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이 사무실이나 집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보여줬다시피 온라인 전체 매출에서 한 20% 가까이가 모바일에서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떤 사이버 먼데이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뚜껑 열려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약간은 분명히 말은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마 월요일까지 해봤자 제가 느낌은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 쪽은 분명히 20% 가까이 늘어나겠지만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오프라인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드네요. 전후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뉴욕 증시가 1%대 상승을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하게 긍정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아침 뭐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흥행이 잘 된 것처럼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유로존 관련해서 그리스 문제 계속 뭐 분위기는 지금 계속 될 듯 이어갑니다. 프랑스 재무장관도 거의 다 합의점에 도달했다. 구제금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 나온 건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시간쯤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에 스페인의 지방선거 카탈루냐 지역이죠. 그 선거가 있었는데 이 결과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현기 연구원이 유로존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지난 20일에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높게 형성돼 있지 않았었지만 유로존 재무장관 특별회의에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좀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120%로 낮추는 시한 자체를 2020년에서 2년 연장하는 쪽을 유로 그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IMF에서는 어떤 그 연장되는 데의 어떤 비용, 어떤 유로존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기한으로 못 박아두는 어떤 그런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유로존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정부 자체가요, 그 자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떤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가 디폴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좀 어느 정도 좀 기류가 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스 그 차기 구제금융 집행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혔던 독일이 그리스 국제 재매입을 위해서 어떤 EFSF에서 100억 유로 규모의 어떤 추가 구제금융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비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랑스 재무장관이 그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합의안의 어떤 윤곽 자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가 받는 이자나 각국 중앙은행이 그리스 부채를 통한 어떤 이윤 자체가 축소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지금 얘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2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문제는 좀 일단락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그 유로존 회의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거와는 달리 유로존 그 재정 위기 대응책이 좀 교착 상태에 빠졌었기 때문에요. 그리스 지원 그런 합의가 좀 된다 하더라도 좀 시장의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그 스페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스페인이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원하는 스페인의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해서는 일단 뭐 현재까지도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뭐 다른 어떤 잡음이 불거질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뭐 그 점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보합권 공방입니다. 오늘 뭐 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수면 아래로 쭉 좀 잠겨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최현기 연구원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뭐 지지난주에는 이제 그 주말에 그 미 재정 절벽과 관련된 첫 여야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재정 절벽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어떤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그 휴일 이후에 여야 회담이 지금 재개가 될 예정이어서 재정 절벽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주말에 있었던 낙관론이 상당히 좀 희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증세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쪽의 의원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오바마 정부의 어떤 건강보험 개혁안을 수정한다면 세수를 늘리지 않고도,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어떤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적자 감축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정 절벽을 회피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직전까지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할수록 어떤 쉽게 타협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재정 절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은 좀 시장에서의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제 재정 절벽 이슈 같은 경우는 연내에 어떤 시장에 계속 마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정 절벽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그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미국 주택 경기가 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예상을 뒤엎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어떤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좀 미국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금주에 발표될 예정인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은 좀 이전보다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7일에 미 연준 의장뿐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연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종료를 앞두고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발언들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쇼핑 시즌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주식 쪽, 좀 IT 업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어떤 산업재라든가 소재주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 관련해서 이번 주부터 이슈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가장 현재 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연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땜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시장에 좀 불안 요인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IT주들, 대형 IT주들 뭐 숨고르기 거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역시 뭐 여기저기서 IT주 얘기밖에 안 합니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근데 일부 IT 부품주는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시장을 뭐 IT 중심으로 대응하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종목군으로 보면 일단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6일 연속 올랐죠. 그 중에 특히 목요일날 금요일은 연속 그 사상 최고가를 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은 뭐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큰 걱정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랑 같이 일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워낙 그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것들이 뭐 알고 보면 저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뭐 조정 국면, 가격 조정, 일정 수준 가격이나 기간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T가 어느 정도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뭐 분기별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에
거지만 여타 이제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L전자, SK하이닉스는 어찌 보면 드라마틱한 실적의 그 전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쪽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뭐 꾸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얘기도 하셨지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연히 증권사의 추천 종목을 다 훑어봤거든요, 주간으로.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복수로 추천된 것이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뭐 대형사, 중형사 기준 보면 그게 보면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L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밖에 한 종목 그 하나씩만 그 별도로 나온 것들 보면 10개 중에 8개는 IT입니다. 큰 주식이건 작은 주식이건 간에. 그런 거 보면 한쪽으로 너무 쏠린 것은 분명히 좀 문제는 있고요. 그런 것이 항상 치우치면 주가는 뭐 조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주식인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하셨고, 국회에서 얘기하셨고, 이제 대신증권에서도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11월 달에 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뚜껑 열려봐야 합니다. 다만, 그 JD 파워 같은 곳에서 서비한 거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11월 자동차 시장이 12% 정도 늘어나갔고요. 2008년 이후로 제일 좋은 11월 달을 보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거 보면 그 현대 자동차가 8.5% 점유율 유지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10% 사이 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뭐 뚜껑 열려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내년에도 좋다는 것이 워낙 정설이고요. 10월 달인가요? 제 기억은 10월 달에 중국 시장이 리바운드 했죠. 특히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럭셔리 자동차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보다 싼 거보다 비싼 거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중대형차, 수입차 시장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중국에서도 물론 일부 계층이겠지만 소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동차 메이커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호재를 보는데요. 일단 뭐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는 게 좋으니까요. 이번 주까지만 견디면 다음 주 초에 바로 우리가 미국 자동차 판매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확인하면 좋겠죠. 하여튼 그거 된다는 전제에서 저는 뭐 IT랑 자동차랑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란 상황인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 철강, 조선, 건설 이런 반등하는 것은 뭐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IT의 부각, 개연성은 뭐 충분한데 지나친 쏠림 현상, 과도한 쏠림 현상은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IT하고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